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경계의 특성, 단기 기억력은 떨어져요. 내가 오늘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네 아빠 바람 폈었다 얘. 이 장기 기억은 유지되거든요. 아시죠? 치매는요, 인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초반엔 일상생활이 되는데 이제 말기가 되면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언증, 말을 못하게 돼가지고요. 대화할 때 시선도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규호보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초기에는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뭐 노래 부를까요? 콩고르기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주의를 환기했을 때 그 전 것을 잊어먹기 때문이죠.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는 것은 초기고요. 초기에는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초기는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기억력이 없다 해서 이제 치매 검사했는데, 치매다 해서 초창기에는 약을 안 주고 묻히는 패치 같은 걸 줬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좀 제대로 안 받다가, 약을 받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초기에서 중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 막판이 넘어가는 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중기와 말기의 정확한 시점은 사실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제 중기에서도 뭐 중기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죠? 그래서 토탈 기간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기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눈만 깜박깜박합니다. 이제 눈동자를 보면은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시선을 맞추기는 맞추는데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은 안 된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혼자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상대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기에는 말이 없어져요. 본인이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뭐였지?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겠다. 그게 이제 중기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는 말을 뭐 애무새처럼 따라한다. 현실에서는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말이 많이 없어지는 편이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단기 기억력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력은 유지된다. 뇌졸중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주변에서 정말 뇌졸중 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초반에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말을 못하겠다. 언어장애가 오고요. 뭔가 걸음이 삐뚤삐뚤하거나 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균형감을 상실해요. 물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골든타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119를 불러서요, 가면은 그 응급실에 정말 환자가 많아도 뇌졸중 환자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죠. 뇌출혈 터진 거죠. 그래서 무슨 혈전 용해제 같은 거 놔가지고 빨리 응급처치합니다. 파킨슨은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안정시 떨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그래서 관절 운동시킨다. 약물 치료 요법을 한다. 파킨슨 환자가 손을 심하게 덜덜덜 떤다면 요양보호사는 알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이것까지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비뇨생식기계 질환, 요실금이 오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재채기 애취했더니 오줌이 찔끔 나와요. 사실 이거 노인 아니어도 저도 그렇습니다. 재채기에서 사실 오줌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이런 것도 다 요실금이다. 이것은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같은 것을 하면은 소변이 밖으로 좀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 방광 저장 능력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케겔 운동 해야겠죠. 사실 근데 케겔 운동 뭐 이렇게 힘 줬다 뺐다? 글쎄요, 이거 좀 여러분 유튜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요실금 역시 살을 빼야 됩니다. 고혈압도 살 빼야 됐었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한다. 요실금 소변 나온다고 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수분 섭취한다. 또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은 체중 조절,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 남자분들 전립선 비대증으로 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배뇨 후 나 소변 줄기가 시원치 않고 오줌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뭐냐? 전립선 비대증이다. 전립선 비대증 왜 생겨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적이어서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호르몬이 불균형되니까 이 전립선이 갑자기 비대해져 버립니다. 소변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고지방과 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하고요. 돈유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줍니다. 소변줄을 꽂아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변이 안 나오니까요. 감각기계. 감각적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거, 또 냄새 맡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감각기계입니다. 눈은요. 백내장 진짜 많지 않습니까?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보통 60년씩 눈을 써봐요. 노인이 65세 아니에요. 65년을 똑같은 렌즈로 썼어요. 얼마나 이게 뿌얘지겠어요. 창문을 봐도 만약에 65년을 안 닦았어. 물론 눈을 깜빡깜빡 하긴 하지만요. 그러면 좀 뿌얘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수정체를 교환하는 수술을 하죠. 백내장 한쪽 수술하고 또 한 일주일 있다 한쪽 수술하고 그렇게 수술이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수정체가 혼탁하면 힘들다는 거. 녹내장은요. 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픕니다. 통증이 있어요. 이게 백내장과 다른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압력이 상승하면서 통증이 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진다.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혈관성 질환이잖아요. 당뇨가 피가 끈적끈적해서 이 말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녹내장이 그냥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계속 수시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녹내장 합병증도 온다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 들 때 압력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각막이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일까요? 녹내장일까요? 녹내장이에요. 수정체가 뿌연 게 백내장입니다. 노인성 난청, 노인이 귀가 안 들리죠?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되는 것이 난청이에요.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치매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귓구멍을 한 번씩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귀지가 꽉 껴있거든요? 이거 내가 그냥 파주면 좀 위험해요. 요양보호사는 귀를 파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석션을 하든지 녹이는 약으로 귀지를 녹여줘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오고요. 치매 대상자들은 본인 관리를 못해서 귀가 이렇게 꽉 차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 그 대상자 또는 부모님의 귀를 꼭 살펴보세요. 노인이 되면 귓바퀴가 작아질까요? 늘어질까요? 커지고 늘어집니다. 살이 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탄력이 상실되니까 처지기도 하고요. 이 코 수술할 때 귀에서 연골 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귀에서 연골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뭔가 이게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귓바퀴 연골은 계속 생긴대요. 계속 생기고 살이 늘어지니까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아시겠죠?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요. 우리 시력이 안 좋으신 시력장애 대상자에게도 정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입을 크게 벌리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잘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보청기는요. 입력을 크게 하면은 이 귀가 더 잘 들리겠죠? 입력을 크게 한다. 출력은 낮게 한다 했어요. 외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귀에 막 이렇게 막 버진 같은 거 많이 생깁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그래갖고 제가 귀도 이렇게 사실 파면 안 되는데 살짝 파드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석션도 하십니다. 근데 이 석션할 때도 또 너무 세게 하면은 귀에 구멍 나서 귀가 또 안 들리셨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비인후과도 뭐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다. 귀 전체는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지지만 이관이 이게 안쪽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다고 합니다. 심리정신계 질환, 우울증과 선망, 말하지 않는다, 자살할 수 있다, 우울증이죠. 선망, 갑자기 나타난다, 급격하게 나타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이게 바로 선망입니다. 보통은 전신마취 수술하고 깨어나서 선망이 며칠 정도 굉장히 심하게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완전히 좋아지거나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치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치매 환자가 수술하고 선망이 더 급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밤에 잠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줘야겠죠. 집중력 매우 떨어지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하면은 선망이에요. 내분비계 특성, 당뇨가 생긴다. 당뇨병, 합병증, 발기가 부전된다. 발은 일자로,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
건조하게 해야 되는 건 욕창이고요. 보습을 발라야 되는 것은 건조증 또는 당뇨병입니다. 이거는 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만 나오는데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디테일하게 보습제를 바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발 전체만 바르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시켜야 된다. 이거는 간호조무사에서 또 디테일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대상자들 당뇨일 때 이 발 사이사이는 또 건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너무 건조해지면 오히려 무좀이나 이 막 뭐가 생깁니다. 건성 같은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보습제는 바르되 발 사이는 또 굉장히 건조시켜야 된다. 당뇨병은요. 운동을 언제 해요? 밥 먹고 1시간 뒤 또는 30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왜 운동을 할까? 이때 밥 먹고 소화돼서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민감.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야지. 인슐린은요, 혈당을 낮춰줍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것에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둔해지니까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이거 중요해요. 국가고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다음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갈증이 나요. 다뇨 소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속 목마르고 계속 화장실을 가면은 나 당뇨병인가? 피 검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또 당뇨병 대상자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저혈당에 대비한다. 저혈당이 왔어. 막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내분비계 특성,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에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인민감, 감소한다.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하겠죠?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되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영양 문제.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목이 마른 걸 본인이 못 느낍니다. 물을 안 먹어요. 노인분들은 수시로 1시간에 사실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먹여줘야 되거든요. 수분을 억지로 먹여줘야 된다. 영양관리. 칼슘이 부족하면은요 우유로 보충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유 잘 안 좋아하고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 D 약을 먹거나 비타민 D 주사를 저는 맞습니다. 산부인과나 정형외과 가서 3개월짜리 하나 맞거든요. 그럼 이때 골다공증 검사는 피 검사를 하고 놔줘요. 이거 검사하고 나서 비타민 D 주사 맞는 것도 괜찮다. 뭐 한 병원마다 다른데 뭐 한 2만 원 받는 것도 있고 3만 원 받는 것도 있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향신료를 사용하래요. 식초, 후추, 파마늘, 겨자, 저 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싱겁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조금 약간 매콤하고 후추 같은 거 뿌리고 식초, 씁쓸하게 먹으면은 소금 안 넣어도 맛이 괜찮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는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래요.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갑부, 간경화, 심장부전,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이 하면은 심부전이죠. 그 다음에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혈투석하는 환자 또는 만성자가 들어갑니다. 만성신부전 대상자는 물을 제한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물을 제한합니다.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요. 저하증은. 항진증은 땀 엄청나고 살 쭉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염증성 질환은 물을 많이 마신다.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분을 권장하냐? 염증이 소변으로 배출되라고.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죠. 운동. 노인은 심리적으로 다칠까봐 두려워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노인들이 막 스키 타고 보드 타고 막 테니스 치고 이래요? 다칠까봐 굉장히 그냥 안정적인 거, 걷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균형 능력, 조정 능력이 감소된다. 눈도 잘 안 보여.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운동 관리에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한다. 그래야 근육이 손상되지 않는 거죠.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갖는 거지 다 끝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강도는요.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저강도 운동부터 해가지고 고강도로 뭐 준비 운동 먼저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뛰지 않잖아요. 그쵸? 빠르게 방향 바꾸는 건 노노노.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나이 먹으면 사실 운전도 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래요. 이게 최근 국시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수면 문제.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요. 여러분들 막 5시부터 깨시는 분들 있으시죠?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사실 다 제 얘기예요. 이거 노인의 문제인데 저는 진짜 자면서 자주 깨고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카페인을 줄이래요.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면 문제가 있네요. 오후에는 그만다. 저는 뭐 하루 종일 커피를 먹거든요. 커피를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너무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만드냐고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뇌가 각성되니까 잠이 안 오나 봐요. 우유 안 좋아해서 따뜻한 우유 안 마시거든요. 공복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저는 집에서 요즘에 런닝머신 하고 있습니다.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낮잠을 줄여라. 낮잠을 피해라. 낮잠을 안 자면 밤에 그래도 졸리다는 거. 성 문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자궁 적출했다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방절제했다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수술했다고 섹스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유발하지 않는데요. 이론으로는 이런데 어느 분이 댓글에 그랬어요. 유발한다고. 시험에 나오는 거로 공부하자고요. 전립선 절제했다고 발기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발기부전은 당뇨병하고 연결하세요. 당뇨병 있어도 발기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데 발기가 안 돼서 비아그라 먹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장이 무리 가서 큰일 납니다. 성생활 관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 약물 관련 특징.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약물이 축적되고 배설이 잘 안 된다. 약물 중독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노인이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 감소, 비처방약, 뭐 영양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와 상담하라. 비상약은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어떤 거? 해열제, 진통제,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거요. 감기약, 파스, 소화제 정도는 편의점에 다 있다. 기본적인 거는 그냥 편의점에 있어요. 약물, 복용하던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는다. 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협심증약 이런 거 중단하면 안 되죠. 철분 제제는요. 철 좀 들어라의 씨, 오렌지 주스랑 함께 먹으면 소화흡수가 잘 된다. 약은 술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다. 삼키기 힘든 약이나 분할할 수가 없으면 처방전을 변경해 달라고 해야지 임으로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삼, 홍삼, 고혈압약하고 먹지 말아라. 약을 자몽 주스랑 먹으면은 안 된다. 어떤 병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약 복용 잊어버렸어. 더블로 먹나요? 안 된다. 폭염은요, 시원하게 해준다. 시원한 장소에 데리고 간다. 시원한 물 먹인다. 더위 먹지 않게 헐렁하게 옷 입혀라. 챙이 넓은 모자를 써라. 저도요, 햇볕이 있으면 모자 쓰고요. 선글라스 낍니다. 선크림 진짜 많이 발라요. 그리고 선풍기 들고 갑니다. 조그만 선풍기 있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합니다. 뇌졸중 예방하려면은요, 실내 운동이 나아요.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뇌졸중 올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혈압약 안 먹으면 뇌졸중 정말 많이 옵니다. 운동 시간 새벽 갑자기 춥잖아요. 낮이 그래도 따뜻하다. 한겨울이라도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보온을 한다.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아주 그냥 핫팩까지. 여러분 핫팩이요. 저는 대용량 핫팩 있잖아요. 이거 이따만한 거. 이거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말 뜨끈뜨끈하거든요. 이거 하나 있으면 추위가 없어요. 그리고 등에 붙이는 핫팩도 있거든요. 저는 핫팩 매니아입니다. 등에도 붙이고요. 이거 호주말려도 넣고요. 겨울에 길냥이들 집에도 핫팩을 넣어주면은 밤새 따뜻해요. 여러분들도 핫팩 사용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저는 핫팩을 알고 나서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정말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예방접종 우리 10년마다 파대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이론은 그래요. 실질적으로는요 의사선생님은 한 6, 7년마다 맞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국가고시는요 우리 10년마다 파대하자고 이거예요.
또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시설 가려고 해. 엄마 요양원 가시려면은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 주사 예방접종 맞춰주면 좋습니다. 대상자가 물어봤어요. 폐렴구균은 나 몇 번 맞아야 돼?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라는 거, 매년 맞아야 되는 것은 독감이죠. 금연, 담배를 아무리 폈어도 금연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답이에요.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흡연은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간접 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거죠. 술을 끊으려면은요, 야, 나 술 끊을 거야. 술 먹자고 하지 마. 절주 의지를 알립니다. 음주 일지를 작성하래요. 나 뭐 술 먹었네, 안 먹었네. 저 사실 이거 표시하거든요. 이 맥주 표시 있잖아요. 이걸로 오비, 오비라는 술 요즘에 없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돼요. 열받으면 한 잔 땡기잖아요. 솔직한 말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할 때 나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 나 그냥 죽을란다 이거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임종 과정에 있어서 환자에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혈액 주석하지 말아라. 항암제 투여 안 한다. 인공호흡기 안 한다. 수혈 안 받겠다. 그 이외에 체외 생명유지술은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의료행위, 또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주는 것 등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물과 영양분을 안 주면 죽게 되잖아요.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살리지만 않는다. 진통제와 수분 공급은 계속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요, 의료기관끼리 연동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틀렸죠. 작성,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확인하면 내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에 적응 5단계가 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감정입니다. 암이에요. 3개월 남으셨어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전 믿을 수 없어요.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볼 거예요, 선생님. 이게 바로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죠? 그러고 나서 우리 막내딸 시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내년 벚꽃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타협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슬프니까요. 우울이고요.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쳤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수용이에요. 부분 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협이요. 타협 또는 협상으로 나옵니다. 임종 요양보, 임종의 징후, 사람이 죽기 직전에요. 맥박수가 감소하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핍뇨라고 하죠.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통공은 확대돼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죠. 의식이 흐려서 깨어있는 시간보다는 누워있는 시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식은땀도 흘리고요.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을 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대고 있죠. 항문이 열린다. 근육이 느슨해진다.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호흡이 없다가 갑자기 빠른 호흡, 이렇게 좀 넘어가는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상체를 높여줘야 돼요. 호흡이 곤란하면 상체를 높여준다.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아무리 대상자가 의식이 없고 해도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규보예요. 뭐뭐뭐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겠죠. 실금할 때, 실변할 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고요.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줬죠. 입안에 물을 조금 뿌려주기도 하지만요. 이거 드셔야 일어나요. 이렇게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배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어차피 혼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손을 잡아주면서 곁을 지켜주고요. 항상 대상자의 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겠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자존감을 존중해 줍니다. 의사결정을 참여하게 해줘요. 화장을 할지 또 땅에 묻을지 납골당을 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하면 좋겠죠.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봅니다. 임종이 입막했다고 하면은요, 기저귀를 찾아 사후에는 패드를 대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머리를 조금 올려줘야 돼요.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살짝 올려줍니다. 왜? 얼굴색이 너무 까매지면 좀 보기가 안쓰럽기 때문이죠. 이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들죠? 시트는 어디까지 덮죠? 어깨까지만 덮어요. 얼굴은 덮지 않는다. 임종했을 때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가족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수 있죠. 이제 시설 같은 요양원에 있을 때 임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족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에게만 했었지만 임종 시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도와줍니다. 가족 옆에 함께 있어주고요.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신체 접촉 가능하고요. 항상 가족끼리 싸우고 뭐라고 하고 재산 싸움 나고 난리가 나도요. 우리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아요. 대상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도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뒷담화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든지 간에요. 항상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덕분에 참 감사한 삶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드려야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나갔어요. 방문 요양했을 때 이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죠. 책임성을 높이죠. 기록하지 않고 3시간 나갔다 오면은 뭔가 그 시간이 루즈해질 수가 있는데, 기록을 해야 되면은 그래도 나 이거 뭔가 해야겠다. 뭔가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내가 그만두어도 이 대상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연속적인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면 요 기록해놓은 것에 근거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대상자의 특징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시설장, 새로 오는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 대상자 자체가 연속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나갔을 때 책임감을 높이면서 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기록하기 때문이죠.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지 은어 비었으면은 나밖에 모르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록해라. 오심을 호소했다. 중식 점심 2분의 1 공기만 먹었다. 피부박리 욕창 5곱하기8cm 이렇게 적습니다. 기록할 때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거 어겼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 어머니가 치매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정보 유출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남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비밀을 유지한다, 사생활 존중한다. 정보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업무 보고가 왜 중요할까요? 이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를 한다. 요양보호사가요, 이 대상자가 오늘 좀 말이 어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문 간호사 선생님 또는 시설장님이 그러면은 그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뇌교정 전조가 아닐까요? 그 분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돼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가게 되면 어때요? 후유증이 적겠죠? 그래서 업무 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요.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거예요. 업무 보고의 방식에는요, 급하면은 구두 보고입니다. 전화로요. 센터장님, 제가 오늘 기후보님 댁에 왔는데요. 기후보님이 말이 어눌하고요. 좀 걷는 게 불편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래요. 이거 먼저 119에 신고하고요. 빨리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는 게 좋겠어요. 상황이 급하거나
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보존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해지면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야겠죠. 뭐 급하면 구두 보고하고 그리고 또 서면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을 다 구두와 서면을 플러스시켜서 시간도 절약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기록도 남기는 것이 전산망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산망 보고 병원 같은 경우는요. 층층마다 컴퓨터에 이렇게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업무회의. 대상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례회의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예요. 서비스 이 제공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그게 바로 사례회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 사례회의고요. 요양보호사들끼리, 직원들끼리 사실은 오늘 내가 치매 중기 대상자 집에 갔었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잘 버텼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원 관련 회의, 요양보호사들의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회의하는 것이 원래 회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원래 회의가 월에 한 번 하는 회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월에 한 번 하죠. 대상자들은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 회의는 아니다. 대상자들은 사례회의, 요양보호사들은 원래 회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면 상상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